그러나 이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장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은 인정되나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 정신지체 1급에 있던 자였고 이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이 되므로 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장애인의 사망보험금과 관련해서 좋은 내용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장애 1급인 자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사망보험금의 담보를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즉 본인이 보험계약적인 피보험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떡을 먹다가 화장실에 가서 목에 걸려가지고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이 되었다는 사실을 구급기록일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라면은 우선 상해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해 사망이란 급격하고 유연한 외래의 사고를 모두 충족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체 검안서의 내용상 사망의 원인은 질식으로 되어 있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체 검안서의 내용을 봤을 때 피보험자의 사망은 떡이라는 신체 외부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기 때문에 외래성을 충족하게 되고요. 급격성과 우연성 이 사안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자가 죽으려고 떡을 먹지 않았고 또한 시간적으로 누적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연성과 급격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상해 사망에 대해서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보험자의 유가족은 보험회사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은 인정되나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 정신지체 1급에 있던 자였고 또한 이제 피보험자를 치료하였던 정신과병원 의사에게 소견을 구해보니 글을 쓰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이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이 되므로 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 계약에서 이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무효가 된다면 계약 당시부터 보험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규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의 법에서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고 규정을 하였으나 현재는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고 이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약관도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약관 내용을 보면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이라고 해서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심신박약자가 계약자로서 본인의 사망의 담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은 보험 계약이 유효가 되어 상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심신상실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서는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심신상실자와 심신박약자를 구분해야 하는데요. 심신상실자란 의식은 있으나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한 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심신박약자는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미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대략 보면은 심신상실자보다 심신박약자의 상태가 더 낫다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구분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이제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경우 정신지체 1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피보험자가 본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과연 이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이제 능력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이제 보험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모집을 하였던 설계사에게 확인을 해보니 계약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임을 감안하여 부모의 동의하에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서명할 곳에 피보험자의 부모가 피보험자의 손을 잡고 자필 서명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필 서명에 대한 부분은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되고요. 결국 보험회사와는 피보험자의 상태가 심신상실인지 심신박약인지에 대하여 분쟁이 남게 되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다니던 장애인센터의 직원들에게 평소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확인을 받게 되었는데요. 센터 직원들의 진술을 보면은 첫 번째, 피보험자는 이제 화장실 이용 후 스스로 비누를 이용해 손을 씻을 수 있고, 두 번째, 본인의 신발장에서 신발을 찾아 신었으며, 세 번째, 차량에 탑승하여 안전벨트를 스스로 맬 수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번째, 본인의 옷을 인지하여 본인의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을 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 내용을 보면은 피보험자는 정상인에 비하여 사리 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는 분명하나 사리 분별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심신박약자에 해당할 뿐 심신상실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험회사에게 주장을 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하여 피보험자 본인이 계약자로서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보험 계약은 유효함을 인정받아 상해 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정받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을 통하여 피보험자의 상태가 심신상실인지 혹은 심신박약인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피보험자 측에서는 이는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일 뿐임을 주장하여 의료자문을 시행하지 아니하였고요.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이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급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모두 다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피보험자의 상태 및 관련 법원 판결들을 얼마나 잘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여부가 결정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적용하여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상 이제 장애인의 사망보험금과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